호텔 복도는 조용했다. 새벽에도 가까운 시간, 복도 끝에는 청소기 한 번 도는 소리 없이 정적만 감돌았다. 그 정막 속에서 김정욱 시어머니는 잠에서 덜 깬 얼굴로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가 손에 쥔 작은 가방은 어딘가 허전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잠깐 산책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나간 지 벌써 4시간째였다. 할머니는 문 밖을 살피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늦도록 무슨 일이 있나? 호텔 로비로 내려가려 복도를 걷는 동안 시어머니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피곤한 눈, 떨리는 손, 그리고 나이든 어깨. 그 순간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오래된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다는 감각. 로비 직원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시어머니가 던진 질문에 표정이 굳었다. 혹시 방 1208호 투숙객 2분, 아들과 며느리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뒤 조용히 대답했다. 이미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뭐라고요? 하지만 직원은 다시 차분히 말했다. 네, 1시간 전에요. 짐도 모두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는 의자 끝에 겨우 착석했다. 심장이 귀 옆에서 크게 뛰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는 모두 꺼져 있었다. 신호조차 가지 않았다. 설마 나를 두고 간 거야? 그 한마디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칼처럼 베었다. 호텔 직원이 물을 건네며 도와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저었다. 그 순간 로비의 큰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흐릿했다. 여행 중 행복했던 그 시간들. 사진을 찍던 며느리의 미소, 친절하게 손을 잡아주던 아들 모두가 거짓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몸이 흔들렸다. 그녀는 호텔 출입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바깥의 바람이 차갑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가슴속 깊이 퍼지는 절망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도 혹시 착오가 있는 걸지도 모르지. 하지만 다시 전화기를 확인하는 순간 화면에 뜬 메시지 알림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계약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그 문자는 며느리의 휴대폰으로부터 온 자동 전달 메시지였다.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금융 앱과 관련된 계약이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계획 속에서 버려진 것이라는 사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이제 내가 살아야지. 혼자서 귀국 준비를 시작하는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속엔 작은 불씨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씨는 언젠가 큰 불길로 변할 복수의 시작이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시어머니 김정옥은 무릎을 감싸주며 천천히 일어섰다. 장거리 이동의 피로보다 더 무거웠던 것은 마음속 깊은 절망이었다. 공항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익숙했지만 그녀의 가슴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생겨 있었다. 손에 든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다. 가족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허망함 뿐이었다. 택시에서 내려 집 앞에 서는 순간 시어머니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현관 앞에 놓인 신발이 어수선했고 문고리는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았다. 왜 문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소와 달랐다. 마치 누군가 서둘러 떠나며 남긴 흔적 같은 공기가 흘렀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낯선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걸어가 그 종이들을 살폈다. 대부분 서류 흔적, 찢어진 우편물, 사라진 문서의 빈 자리들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더 강해지자 그녀는 서재로 향했다. 재산 관련 서류가 담긴 서류함을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이럴 리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확인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 문이 열렸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금부치도 비상금 봉투도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생활비 봉투들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짧게 비명을 내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온몸이 강하게 떨렸다. 새끼손가락만한 작은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는 반쯤 찢겨 있었고 안에는 한 장의 서류 사본이 남아 있었다. 이름란에는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정욱 명의 변경 신청서.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머리가 하얗게 비어갔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며느리 박미정이 들어왔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며느리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얼굴에는 미세한 경직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아, 이게 뭐냐? 내 서류들이 왜 없어?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한번 크게 뜨고는 당황한 연기를 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요즘 기억이 자꾸 지워지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 한마디는 마치 비수가 되어 시어머니 가슴을 찔렀다. 며느리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며 던지듯 말했다. 이런 식이면 아무래도 진짜 병원 한번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손끝이 떨렸다. 그제야 그녀는 확신했다. 며느리는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무너뜨릴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지금은 중요한 때니까 절대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녀는 그 말을 하고 고개를 돌려 거실불을 켰다. 집안은 밝아졌지만 시어머니 가슴 안의 어두움은 더 짙어졌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아주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더는 믿지 않겠다는 눈빛.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되갚을 사람의 눈빛. 이 날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며느리의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침묵 또한 시작이라는 것을.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창밖에서는 저녁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지만 그 빛조차 시어머니 김정욱의 마음을 비추지 못했다. 거실 한가운데 서류가 사라진 빈 서랍 앞에 앉아 있는 그녀의 어깨는 초라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다. 그저 깊게, 아주 깊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때 며느리 박미정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지배하려는 부드러움이 묻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며느리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방도 엉망이고 서류도 본인이 옮겨놓고 잊어버리셨잖아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잘 다듬어진 가스라이팅이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며느리는 속삭였다. 이러다 큰일 나요.
병원 가보자니까요. 시어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가 옮겨놓았다고? 묻는 말 속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웃었다. 어머니가 기억 못하시는 거죠. 이게 처음도 아니고요. 그 말과 동시에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오래된 메모지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그것을 꺼내 흔들었다. 여기 보세요. 며칠 전엔 화장실에 넣어두신 걸 못 찾겠다고 울면서 찾으셨죠?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했다. 기억은 똑똑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시어머니의 불안한 감정을 정확히 짚어 흔들고 있었다. 미정아, 내가 진짜 그랬다는 거니? 그 말은 약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어디까지 거짓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말을 확신의 틈으로 받아들였다. 네, 어머니.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걱정돼요. 이러다가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큰일 나죠. 그 말은 함정이었다. 며느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재산이라는 단어.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눈을 가늘게 뜨며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다. 성우 오빠도 그러던데요? 어머니 요즘 이상해졌다고.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아들까지 끌어들였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에 서 있었다. 며느리가 느리게 아주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어머니, 앞으로 중요한 문서나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니는 이제 편하게 계세요. 그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척하지만 마치 차갑고 젖은 천을 어깨에 얹은 것처럼 불쾌함이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손을 천천히 밀어냈다. 그리고 입을 떼었다. 그래, 내 말대로 해라.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웃음이 스쳤다. 이제 시어머니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정반대였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지만 눈동자는 조용히 빛났다. 무너진 척하는 얼굴 뒤에서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살아나고 있었다. 그 불꽃은 분노도 절망도 아닌 정확히 되갚겠다는 의지였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래, 내가 먼저 시작했지. 그렇다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 밤 공기는 차가웠다.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 김정옥 시어머니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또렷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꿀꺽 넘어가는 듯한 기분.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며칠 전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여행 준비를 하던 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여권은 제가 챙겨놓을게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며느리 손끝은 시어머니의 여권보다 책꽂이 옆에 있던 서류함에 더 오래 머물렀다. 또 다른 장면. 여행을 떠나기 전날 아들이 통화 중에 내뱉은 말. 오늘 안에 끝내자니까. 더 미루지 말고. 그 말은 문틈 사이로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문장이 머릿속을 파고들며 의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향했다. 집안은 어둡고 무거웠다. 전등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시어머니는 서재문을 살며시 밀었다. 그곳엔 서류함이 비워진 채 벌렁 누워 있었다. 서류들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서류함의 위치 자체가 살짝 움직여 있었다. 누군가 뒤졌다는 뜻이었다.
시어머니는 몸을 굽혀 서류함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손끝에 묻은 먼지가 평소와 달랐다. 서류함 가장자리에 손자국 같은 오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미정이 손이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갑자기 거실 창문이 흔들리며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미세한 카드 조각을 발견했다. 작은 비닐 조각, 그리고 영상 저장이라는 글자가 찍힌 회색 스티커. 그건 집 CCTV 관리용 스티커 조각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 확신했다. CCTV부터 확인해야겠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일부러 늘어진 걸음으로 건물 관리실로 향했다. 직원은 그녀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정옥 어르신,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최대한 연약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집 CCTV 좀 볼 수 있을까? 내가 요즘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뭘 떨어뜨렸는지 좀 보고 싶어서. 직원은 흔쾌히 컴퓨터를 돌려 보여주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이 두려워하던 장면을 실제로 목격했다. 며칠 전 새벽, 며느리 박미정이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갔다. 서류함을 열고 휴대폰으로 무언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 아들은 복도에 서서 주변을 감시하듯 두리번거렸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지며 미세하게 떨렸다. 직원은 그녀를 돌아보며 걱정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찾고 싶은 장면이 이건가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면 돼요. 그녀는 USB에 영상을 담아달라고 부탁했고 직원은 흔쾌히 해주었다. USB를 손에 쥐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약해 보였던 눈동자 안에서 날카로운 판단력과 복수의 의지가 살아났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생각했다. 너는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USB를 옷 속 깊이 넣어두며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제부터 숨기는 건 너희 차례다.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며느리 박미정이 출근한 뒤 시어머니 김정옥은 조용히 안방문을 닫았다. 그녀의 눈빛은 전날과 달랐다. 공포와 혼란은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집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제 USB에 담긴 CCTV 영상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시작될 반격의 출발선이었다. 시어머니는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주소록을 꺼냈다. 종이는 노랗게 변해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예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중 한 줄이 눈에 띄었다. 한상우 변호사. 과거엔 그냥 지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유일한 구명줄일지도 몰랐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상우 씨, 나 정욱이네. 부탁 좀 할 게 있어요. 짧은 통화 끝에 그녀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변호사 사무실은 허름했지만 단단한 인상이 풍겼다. 변호사 한상우는 시어머니를 보자 말없이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USB, 찢어진 서류 사본, 통장 잔액 변동 기록들을 하나씩 검토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정옥 씨, 이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왔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이미 여러 조작을 해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이 커지기 전에 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뭘 하면 되죠? 그 말 속에는 겁도 주저도 없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며느리가 출근하자마자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기록을 확인했다. 전기요금 고지서, 우편물, 보험 관련 안내문, 작은 스티커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사무소, 은행, 주민센터를 다니며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정보를 확인했다. 며느리가 몰래 바꿔놓았던 문서들 틈에서 시어머니는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 대표번호 변경 요청서, 계약자 확인 서류, 임시 전입 신청서. 며느리는 서류 조작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고, 이제 남은 건 최종 명의 변경뿐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한상우 변호사는 단번에 답장했다. 이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 모아주세요. 며느리는 이런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연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서는 항상 약한 척, 힘없는 척, 기억이 흔들리는 척 했다. 미정아, 내가 요즘 왜 이리 정신이 없나 몰라.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연기에 속아 안심했다. 그 틈에 시어머니는 또 하나의 증거를 잡았다. 며느리가 남편과 다투는 통화 녹음이었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반쯤 열린 상태였고 그녀는 숨을 죽이며 들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불안해해? 내가 관리한다니까. 시어머니, 그분은 이미 눈치도 못 채.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면 돼.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심장은 잠시 멈춘 듯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확실했다. 며느리는 자신을 완전히 지우려고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이제 나도 준비됐다. 손에 쥔 USB를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울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아, 넌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널 끝낼 차례다. 며칠 뒤의 오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속에서 시어머니 김정옥은 작은 서랍을 천천히 닫았다. 오늘도 아침부터 동사무소, 은행, 주민센터를 오가며 필요한 자료들을 완벽하게 챙겨왔다. 모든 서류는 명확했고 증거들은 충분히 쌓여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며느리의 마지막 행동뿐이었다. 그때 현관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박미정이 일찍 귀가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다. 무언가 잘 풀린 듯한 혹은 완전히 자기가 우위에 섰다고 믿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다.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혼자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얼굴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느린 걸음으로 다가가 멀찍이 앉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앉은 걸 확인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한 장 들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며느리가 내민 것은 부양 의무자 확인서였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명예 변경 가능 항목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천천히 설명하듯 말했다. 요즘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서류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어르신들 서류 처리 힘들어지면 저희가 곤란하니까.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뜻은 너무 선명했다. 어머니, 당신은 이제 판단 능력이 없다.
그러니 재산 권한도 나에게 넘겨라.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역시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편하죠. 며느리는 서류를 정리하며 바쁜 척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손동작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그때 며느리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목소리가 들렸다. 응, 거의 다 끝났어. 시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몰라. 내가 정리해. 집 명의만 바꾸면 완벽해. 그 다음은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돼. 시어머니는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린 채 눈을 감았다. 점점 또렷해지는 며느리의 속내.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 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다. 어머니, 아까 서류 말인데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내일 동사무소 같이 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시어머니가 완전히 자신의 통제권 아래 있다고 확신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은 달랐다. 고요하게 빛나는 눈동자. 잡은 줄 알았던 노인이 사실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눈이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조용히 문 너머의 빈 공간을 바라봤다. 그녀의 속삭임은 희미했지만 누구보다 단단했다. 내가 한 만큼만 돌려줄 거다. 오늘 며느리는 자신이 이미 승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오늘은 반격을 완성한 날이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숨소리처럼 시작된 복수가 이제 곧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시어머니 김정옥의 마음속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어둠을 이겨낼 만큼 단단한 결심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빛났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다. 변호사 한상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자료 정리 완료. 오늘 가져오세요. 그 짧은 문장은 시어머니의 오랜 침묵을 깨뜨리는 마지막 신호였다. 아침이 되자 며느리 박미정은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통화 이후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갈 거라 확신하는 듯 불안의 흔적 따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부엌 입구에 서서 무표정하게 그걸 바라봤다. 미정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불렀다. 며느리는 돌아보며 가벼운 미소를 띄었다. 어머니, 오늘 동사무소 가야죠. 준비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가자. 그 말은 겉보기엔 수능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그러나 목적지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별 의심 없이 따라온 며느리는 낯선 사무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여기가 어디예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며 말했다. 잠깐 볼 사람이 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변호사 한상우가 서류들을 깨끗이 정리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어머니 변호사? 이게 무슨...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다. 미정아, 이거 내가 한 짓 맞지?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USB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다. 변호사는 USB를 열고 모니터를 돌렸다. 며느리는 화면이 켜지는 순간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화면 속에는 며칠 전 새벽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에서 서류를 뒤지고 사진을 찍으며 웃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아들이 복도에서 주변을 살피며
오늘 안에 끝내자고 말하는 장면도 선명히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숨이 막히는 듯 입술을 떨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조작했죠? 변호사는 담담하게 답했다. 조작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원본 파일은 건물관리실에서 직접 받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은 통장 인출 내역, 명예 변경 시도, 서류, 전입자료, 통화 녹취였다. 모든 증거가 며느리와 아들이 시어머니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다. 잠시 후 그녀는 단 한 문장만 뱉었다. 미정아, 내가 나를 버린 날부터 난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무너졌다. 질색하는 표정, 떨리는 손끝, 그리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 그녀는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외쳤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러나 변호사가 말을 차단했다. 지금부터는 조사 절차에 따라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갑고 단단한 바닥이 그녀의 다리를 잡아당기듯 내려앉게 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끝을 받아들이는 담담함만이 있었다. 문을 열기 직전 시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법이 너를 데려갈 거다. 그 한 문장은 며느리의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뜨렸다. 시어머니는 조용한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그리고 햇빛 아래 선 순간 그녀의 그림자는 더 이상 약한 노인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되갚음을 끝마친 사람의 그림자였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묘한 속도로 흘렀다. 며느리 박미정에게는 너무 빠르고 시어머니 김정옥에게는 너무 조용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조사를 받았고 아들은 도망치려다 결국 불려와 조사를 받았다. 모든 건 가족 문제라는 이름으로 감춰지기엔 너무 명확했고 법은 차갑게 움직였다. 며느리는 결국 모든 걸 잃었다. 집, 돈, 신뢰, 남편까지. 그녀는 허름한 전셋집 한 칸에 몸을 구겨 넣듯 살고 있었다. 벽지는 눅눅했고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며느리는 힘겹게 서류 뭉치를 정리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목소리는 자신에게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 순간이었다. 마이너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 집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남편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시댁과도 완전히 관계가 끊겼다. 불안이 가슴을 움켜쥐듯 조여왔다. 느린 발걸음으로 문 앞에 다가가 피스홀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문 밖에는 시어머니 김정옥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변호사 한상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며느리는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밖에서는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라, 미정아.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보인 시어머니의 표정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저 정말.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듯 떨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다. 미정아, 변명은 하지 마라. 그 말은 단단하고 똑바르게 떨어졌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박미정 씨, 오늘은 법적 절차에 대한 최종 통보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깔끔하고 냉정했다. 며느리는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진짜 끝난 거예요? 시어머니는 멀리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너는 나를 버렸고 나는 그날부터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일의 끝을 보러 왔다. 그 한 문장은 3달 동안 며느리 마음을 짓눌러온 모든 죄의식을 한 번에 터뜨렸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더는 피할 곳이 없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거짓말과 조작, 탐욕이 모두 자신에게 돌아온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 앞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방향을 돌려 계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작고 느렸지만 그 안엔 누구도 꺾지 못할 힘이 있었다. 변호사가 뒤따라가며 말했다. 정옥 어르신, 이제 끝입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섰고 가볍게 대답했다. 이제야 숨 좀 쉬겠네요. 건물 밖으로 나오는 길, 비가 잦아들고 햇빛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다. 되갚아낸 사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었다.